화이트보드 파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화이트보드 파이는 선생님과 교실 수업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제공되는 온라인 화이트 툴입니다. 즉 온라인상으로 학생들은 각자의 화이트보드 가상의 공간인 칠판을 갖게 되고 선생님도 역시 가상의 온라인 가상 칠판을 갖게 되어 둘 사이를 서로 공유하고 그 학습 결과물을 실시간으로 피드백해 줄 수 있는 무료로 제공되는 온라인 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이트보드 파이에서 방 만드는 법과 방을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방을 만드시려면 중간 왼쪽쯤에 New Class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하시면 방의 이름을 설정하라고 나옵니다. 이 안에서 방의 이름은 한글과 영어 문자가 다 써집니다. 예를 들어 1학년 4반에 수업하시려면 1학년 4반 아니면 한글로 1학년 4반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밑에 세팅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아래 Create New Class라고 있는데 요거를 클릭하시면 방이 하나 설정이 됩니다. 제일 위에 보시면 룸코드가 있는데 룸코드는 학생들이 요 번호를 알면 이 방 안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입장에서 여기 룸코드를 학생들에게 알려주면 찾아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Toggle My Whiteboard라고 있는데 요거를 클릭하시면 선생님 칠판이 나옵니다. 이 선생님 칠판에서는 나중에 쓰시게 되면 학생들에게 요 선생님 칠판을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다시 닫혀집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요 링크도 학생들에게 알려주시면 요 링크 그대로 학생들이 주소창에 쳐서 들어오면 바로 룸코드 칠 필요 없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립보드도 있고 클립보드 복사한 URL이 있고 코드가 있는데 QR코드가 있습니다. 잘 쓰진 않고 보통은 중간에 이 링크 주소를 알려주시거나 위에 룸코드 번호를 학생들에게 알려주어 입장하실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톱니바퀴 모양이 있는데 여러가지 기능이 있는데 끝에 클로즈 룸을 누르시게 되면 이 방을 없애고 새로운 방을 또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수업이 끝나고 나서 더 이상 이 수업이 끝나게 되면 이 클로즈 룸을 누르셔서 나가신 다음에 다음 수업 때 새롭게 방을 만드시면 됩니다. 화이트보드 파이에서 학생들이 참여하는 방법과 닉네임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학생들은 New 클래스가 아닌 아래 보시면 조인 클래스라고 있습니다. 조인 클래스를 학생 입장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룸코드를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룸코드는 선생님이 만드신 룸코드 번호를 학생들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학생들이 룸코드를 입력을 하고 조인 클래스를 클릭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이름을 설정하게 됩니다. 보통 선생님 입장에서 학생의 이름으로 치라고 해도 좋고 아니면 학생의 반번호 예를 들어 그 학생이 1학년 4반 1번이라고 하면 다음에 1401 이렇게 해주시면 좋은 게 학생들이 많이 입장하게 되면 번호 순대로 뜨기 때문에 누가 입장을 했고 안 했고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시면 반번호로 적으라고 하시면 좋습니다. 이름을 하셔도 좋지만 반번호가 훨씬 입장했는 아이들이 누가 참여했고 안 했고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중간에 조인 화이트보드 클래스를 클릭하게 되면 학생들은 선생님이 만드신 수업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신의 화이트보드가 나오고 위에 토글 티처 화이트보드라고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선생님 화이트보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쓰신 화이트보드의 문제라던가 어떤 글씨라던가 선생님이 요구하는 사항이 선생님 칠판에 쓰게 되면 이 화면에서 볼 수 있게 되고 학생 입장에서 이 화면에서 보고 학생 칠판에서 그 정답이나 풀이 과정을 쓰게 되면 이 풀이 과정이 다시 선생님의 입장에서 학생들의 칠판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후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보드 파이의 구성 요소 및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연필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며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우스를 끌어 쓰게 되면 글씨가 써집니다. 또 문제를 내실 때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마우스로 쓰셔도 좋고 스마트펜이 있다면 쓰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선의 굵기를 조정하시려면 환경 요 톱니바퀴 왼쪽에 연필 두 가지 겹쳐있는 모양이 있는데 이걸 클릭하시면 굵기를 굵거나 얇게 표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능으로 지우는 기능이 있습니다. 일단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원하시는 그 부분을 지우고 싶으면 클릭하신 후에 여기 쓰레기통 아이콘 모양이 있죠. 이걸 클릭하시면 지우실 수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지우시려면 이 지우개 모양 클릭해서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을 하시면 다 지우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를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미지 아이콘 여기 인설트 이미지라는 아이콘이 있는데 이걸 클릭하시면 이미지나 문제를 학생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클릭하시면 이미지 아니면 문제 상황을 보여주시려면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미지 겹치게 되죠. 이 화면은 이제 학생들이 보고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기능으로는 텍스트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A 버튼을 클릭하시면 화면 아무데나 클릭하시면 커서가 나오게 되고 여기서 문제를 실제 이런 식으로 글씨로 적어서 학생들에게 문제를 내실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직접 쓰셔도 되고 이미지를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텍스트를 넣으셔서 문제를 넣게 되고 지우는 버튼은 쓰레기통 모양과 지우개 모양을 활용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학생들에게 이미지나 문제사항은 학생들이 요 위에 토글 티처 화이트보드라는 버튼이 있는데 그 클릭하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요 푸시 버튼 이용해서 직접 학생들 화이트보드에 선생님의 칠판을 복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하게 되면 선생님의 여기 화이트보드가 아래 학생의 화이트보드에 그대로 복사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복사가 됩니다. 화이트보드 파일을 활용해서 문제를 제시하고 학생들의 실제로 문제를 풀게 되고 선생님 입장에서 피드백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선생님이 두 가지 방식으로 문제를 제시해 줄 수가 있는데 아까 여기 연필 기능을 이용해서 문제를 제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차 방정식 문제를 이런 식으로 3x 더하기 6은 9라는 문제를 선생님 화이트보드에다 이렇게 문제를 적게 되고 학생들에게 풀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학생들 화이트보드 위에 보면 선생님 화이트보드가 보입니다. 보이게 하려면 토글 티처 화이트보드라는 버튼이 있는데 학생들이 그 버튼을 누르게 되면 문제를 확인할 수가 있고 확인한 다음에 이제 문제에 대한 풀이를 요 학생 화면에다가 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은 이제 실시간으로 학생들이 풀이 과정을 적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학생이 이런 식으로 풀이 과정을 적었죠. 그럼 이렇게 되면 확인을 해봅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학생 화면이 확대가 되고 틀린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이런 부분은 잘못됐어, 이런 부분은 잘했어 라고 피드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수정했으면 좋겠어, 이런 부분은 잘 표현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피드백 해주셔도 좋고요. 이렇게 1차 방식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는 같은 경우를 많이 넣는데 이런 부분을 많이 지적해 주시거나 그리고 이 양을 혹시 이렇게 잘못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을 학생들에게 피드백해 주시면 됩니다. 잘하는 학생은 잘했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웬만하면 많은 학생들에게 많은 피드백을 해주시면 좋고요. 물론 24명이면 24분의 피드백이 힘들겠지만 한 번씩은 수업 끝날 때까지 언급해 주시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좋고 더 의욕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선생님의 화면을 공유하게 되면 학생들은 다른 학생의 풀이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학생이 보고 푼 풀이를 보고 배우게 되고 그런 걸로 또 피드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의 화면을 꼭 학생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공부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일단은 다 지우고 문제를 어떻게 하냐면 미리 문제를 이미지를 가져 세팅을 해놓고 이런 좌표를 그리는 문제를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음 순서상은 좌표라는 점을 나타내시오. 학생들이 실제 대면 수업에서는 어디에 점을 찍었는지 24명을 돌아다니면서 보기가 힘들지만 이런 이미지를 하나 가져오고 이 이미지를 푸시라는 버튼을 이용해서 모든 학생들이 이 이미지 문제를 뿌립니다. 어디에 뿌리냐면 학생들 화면에 선생님 화면을 복사해서 그대로 이 이미지가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학생이 여기 화면이 떴죠. 학생 화면입니다. 학생이 이렇게 문제가 나타나기도 학생 입장에서는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학생 입장에서 문제를 이렇게 점을 찍으면서 문제를 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입장에서 좌표점이라던가 이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약간 함수, 그래프, X축, Y축을 표현해야 되는 어떤 그림 형태 그리고 식 형태 이런 형태들은 굉장히 학생들에게 이렇게 뿌리게 되면 선생님 입장에서 굉장히 피드백하기도 좋고 학생들이 잘 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게 되고 어느 정도 수준인지 어느 정도 피드백을 해줘야 될지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를 활용해서 학생들에게 점을 찍게 한다거나 1차 함수식을 그리게 한다거나 하면 굉장히 좋은 피드백, 좋게 좀 많이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x 나누기 마이너스 3. 요거는 바로 답을 적지 말고 꽃셈으로 바꿔놓고 풀이 과정을 한번 적어봅시다. 꽃셈 바꾸고 풀어봅시다. 그렇죠? 혹시 이게 막 인식이 안 된다는 사람은 요 어플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되거든요. 코드 적을 필요 없이. 가끔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x다. 6x 나누기 마이너스 3. 내가 좀 x를 예쁘게 적어야 돼요. 이걸 한번 풀이 과정을 곱셈으로 바꾼 다음에 답을 한번 적어봅시다. 곱셈 바꾸고. 지우는 거는 밑에 보면 클리어라고 있습니다. 자기 풀이 과정 지우고 싶으면 왼쪽 밑에 보면 클리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클릭해주면 지울 수 있어요. 자기 거. 지금 안 하고 있는 사람이 건영씨. 건영 그 답 문제 요거다 요거. 6x 나누기 마이너스 3. 곱셈으로 바꿔서 풀어보렴. 응? 뭐라고? 실수하면 자기 풀이를 지워버렸는데. 뭐지? 그 대다수 잘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곱하기하고 마이너스 요건 뭐가 틀렸을까요? 괄호해야 돼. 음수는 반드시 괄호해야 돼요. 음수는 무조건 괄호해야 돼요. 그래서 2번, 3번만 괄호해주고 나머지는 굉장히 다 잘했는데 여기 11번도 괄호해주고요. 마이너스 3분의 1에 괄호해주시면 돼요. 요거 보려고 10번, 11번도 괄호해주고 12번은 빼기 빠졌고 는도 빠졌습니다. 는 적어야 돼요. 12번. 혹시 자기 잘 모르겠다는 사람은 옆에 친구 거 여기 풀이 과정 볼 수 있으니까 이것도 잘 적어. 이런 식으로 적어. 제일 깔끔한 풀이.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잘했어요. 뭐 다른 학생은 너무 다 잘했는데. 12번도 빼기랑 는 넣어야 되고. 아, 그 말했구나.